안녕하세요. 세금엔 윤식영 김익세무사입니다. 배당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 기사, 드라마, 영화 등에서 법인이 배당한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꽤 친숙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인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업력이 20년이 넘고 회사 이익이 꽤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 이렇게 오랫동안 회사 운영하셨고 이익도 많은데 왜 배당을 한 번도 안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표님들께서는 보통 두 가지 이유로 답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배당하는 방법을 모른다. 두 번째로는 배당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배당은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또 플랜을 잘 수립하면 가족이나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도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배당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배당에 대한 절세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면서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당은 현금 배당, 현물 배당, 주식 배당이 모두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현금 배당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현금 배당을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요? 배당은 법인의 주주에게만 가능합니다. 배당은 그럼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없거나 적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배당을 진행하게 되면 회사의 재정 상황이 좀 많이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므로 회사는 배당 가능 이익 한도로 배당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당 가능 이익이란 회사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기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배당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일반적으로 한 해 회계결산 보고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이곳에서 배당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계결산 완료 시점인 2월이나 3월에 배당이 결정이 됩니다. 배당은 연 1회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정관의 중간 배당을 규정하면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연 1회 중간 배당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당에 대한 절세 효과를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를 활용하기입니다. 종합소득세는 6에서 45%의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조금만 높아져도 소득세 부담이 급격하게 좀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을 설정해서 절세 플랜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2천만 원 이하일까요? 배당 소득인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15.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절세가 될까요? 연봉 7천만 원이 대표이사가 회사의 실적이 좋아져서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의 소득을 상여금이 아닌 배당으로 책정하면 연간 소득세가 220만 원 절세됩니다. 즉, 같은 2천만 원을 우리가 책정하더라도 배당으로 책정을 하게 되면은 실수령액이 220만 원 높아진다는 뜻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대표이사의 연봉이 높아질수록 이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연봉이 1.5억 원일 경우에는 추가 2천만 원의 소득을 상여금이 아닌 배당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요, 연간 462만 원 절세가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2천만 원의 이하 배당은 무조건 진행하셔야 된다고 저는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배당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법입니다.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5.4%로 과세가 된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상여금으로 책정하나 배당액으로 책정하나 어차피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 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배당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만약 급여 1억 원에 배당 2천만 원을 기본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추가 3천만 원을 상여금으로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약 1,030만 원 증가하는데요. 이걸 배당으로 3천만 원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850만 원 증가합니다. 이 경우에도 배당으로 책정하는 게 소득세가 180만 원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배당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배당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여금보다 배당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급여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절세 효과가 될 때가 있으니까요. 뭐가 더 유리한지는 소득 현황에 맞게 시뮬레이션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증여세 절세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을 잘 활용하면은 가족 간 자산 이전 시 증여세를 절세하면서 합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족분들이 회사에 실제 근무를 해서 급여를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표님께서 회사로부터 본인이 소득을 받고 다시 가족에게 자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회사 자금을 인출할 때 대표님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2차적으로는 다시 자녀한테 이전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만약 자녀가 회사의 주주가 된다면은 회사로부터 배당을 바로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자녀의 경우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절세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10살의 자녀에게 매년 2천만 원씩 10년 동안 계좌 이체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억 원이 되겠죠. 대표님이 상여금으로 본인이 받아서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는 연 770만 원씩 발생을 해서 10년간 총 7,700만 원의 소득세가 발생하고요. 이거를 다시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1,060만 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자녀가 받는 실수령액은 1억 1,240만 원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자녀가 법인의 주주가 되어서 매년 2천만 원씩 배당을 받으면요, 10년간 실수령액은 1억 6,920만 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줄간의 차이는 무려 5,680만 원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종합해서 최적의 절세 플랜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아까와 같이 100% 주주이면서 대표이사 연봉이 1억 원인 경우와 같고요. 자녀 2명과 배우자 1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표자가 8천만 원에 대해서 혼자 배당이나 상여금을 받는 것과 4인 가족이 25%씩 주주가 되어서 2천만 원씩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자 1인이 연봉 1억에 추가 상여금 8천만 원을 받으면요, 소득세는 무려 약 3천만 원이나 증가합니다. 반면에 상여금이 아니라 배당으로 8천만 원을 받으면요, 소득세가 약 2,100만 원이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족 4명이서 각각 2천만 원씩 배당을 받게 되면요, 소득세는 약 1,20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회사의 주주를 가족 4인으로 25%씩 구성만 할 수 있다면 8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가 적게는 연 900만 원, 크게는 2,100만 원 이상 절세가 가능한 것이죠. 그럼 가족으로 주주를 어떻게 좀 변경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주식 이전을 해야 되겠죠. 주식 이전 방법은 양도나 증여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또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내용이 좀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추가로 다른 영상으로 절세하면서 주식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신 내용 어떻게 좀 느끼셨나요? 배당은 단순한 자금 인출 방법이 아니라 절세와 자산 이전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사의 사업이 성장하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을 활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세무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